벌써부터 아이폰 13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맥스 와인백이 얼마 전 여러가지 독점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독점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먼저 디자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은 후면의 질감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은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지문도 덜 찍히고 좀 고급진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좀 미끄러운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립감 자체는 그다지 훌륭하진 않은데요. 이번에 구글 픽셀처럼 약간은 매트하지만 손에 덜 미끄럽게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가 저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운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후면이 좀 바뀌게 되면서 기존보다는 좀 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13 시리즈에는 기존보다는 좀 더 강력한 자력의 맥세이프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이게 기존보다 더 강력한 자석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두께가 더 증가되거나 그렇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께가 0.26mm 정도 증가할 거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두께 변화는 맥세이프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께의 증가가 배터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변화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아이폰 13의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 아이폰 12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재의 질감과 같은 이런 세부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적용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로 120Hz 주사율에 관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지겹긴 한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미 120Hz 주사율의 탑재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소스에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소식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맥스 와인백에 따르면 이번 13 프로 라인업에는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워치 5나 6를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상시 화면이지만 전력 보호를 위해 약간 어둡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LTPO를 이용해서 저전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화면의 정보는 계속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폰 13에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안드로이드 폰에는 예전부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폰에도 AOD가 적용되게 되면 배터리나 시간 또는 여러가지 알림 같은 것들을 휴대폰을 딱히 깨우지 않아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전력을 사용해서 표시해주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초광각과 비디오의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에 초광각 렌즈가 5매 렌즈에서 6매 렌즈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전해드린 적 있었죠. 현재 아이폰의 초광각 렌즈는 광각 렌즈나 망원 렌즈에 비해 다소 아쉬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초광각 렌즈의 품질 자체를 좀 높이고 동시에 다른 두 개의 렌즈와의 좀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밍치거에 의해 보도된 적도 있었고 또 바클레이 리포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기존 f2.4 값을 가지고 있던 초광각 카메라의 심도 값이 f1.8로 낮아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심도 값은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천체 사진 모드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천체 사진 모드라고 하면 밤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 이런 거를 찍을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카메라로 밤하늘을 찍었을 때 달이나 별 같은 것들을 포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천체 사진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고 해요. 이 천체 사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더 긴 노출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처리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A15 칩셋의 발전된 성능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인물 모드 비디오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물 모드는 사람이나 다른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 기능으로 이게 사진 촬영만 가능했었는데요. 애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인물 모드 비디오를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촬영 중일 때뿐만 아니라 촬영 후에도 심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갤럭시의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과 같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미 들어가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후보정으로 심도 값이 변경된다는 건 정말 좀 신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은 또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A15 칩셋의 도움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밍치거에게서 나온 소식인데요. 새롭게 나올 아이폰 13에는 드디어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도 겁나 길죠? 애플은 기존부터 이런 쿨링 시스템을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자체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쿨링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하면 히트 파이프를 통해 액체를 증발시켜서 아이폰 내부 곳곳에 열을 식혀주는 구조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발열 이슈도 좀 있는 편이어서 성능을 원활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쿨링 시스템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밍치거에 따르면 이게 이번 해까지 준비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늦더라도 내년에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도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아이폰에 이런 쿨링 시스템까지 도입이 된다면 한층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3월에는 여러 가지 제품의 출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존 프러서에 따르면 올 3월에는 새로운 아이패드와 그리고 에어태그의 출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어태그는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출시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출시가 미뤄져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존 프러서가 게시한 트윗을 보면 아직까지 이 3월 출시에 추가적인 딜레이는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 프러서는 특히 작년에 에어태그의 렌더링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에어태그에 관해서만큼은 가장 많은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이상의 딜레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애플워치 7에 대한 소식인데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여러 소스에서 애플워치 7에 들어갈 기능이라고 언급했었던 포도당 모니터링 기능은 아쉽게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번 해에는 결국 안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올 아이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특히 독점 정보라서 그런지 정보 양이 정말 상당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체 사진 모드가 정말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